자, 이번 주 추가 폭락에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이제 하락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패닉셀이 안 나왔습니다. 패닉셀. 이번 주 목요일, 내일이죠. 내일은 미국 증시장이 휴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절반 정도만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갈 때 당연히 이제 휴장이죠. 자, 미장 휴장이랑 이게 무슨 관련이 있냐? 다 연결이 있습니다. 다 설명드릴게요. 동북아시아일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휴전 언제까지였지? 날짜가 휴전 11월 27일. 지금 미국 증시가 약간 살짝 반등을 한 게요. 최종 시한이 27일까지여서 그렇습니다. 27일까지 추수감사절까지. 그리고 이거 대비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이제 추수감사절이랑 이렇게 휴가 같은 것들 일부 부대들에서는 휴가 제한들이 좀 이제 조치들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베네수엘라의 군사 작전을 의미하는 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거의 한 90%긴 하죠. 지금 미국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27일까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휴전을 하는 거고 종전을 하는 건데 저는 이거조차도 솔직히 좀 모순적인 게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피스 2025 있죠. 이집트에서 이란이랑 하마스, 지금 이란 하마스 이슈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그 휴전이 깨졌습니다. 이집트 피스 2025. 그 얼마 전이었는데 10월 13일이구나. 10월 13일. 이집트 평화 2025. 여기에 다 같이 모여서 일단 평화 2025 이렇게 샤라웃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석을 안 한 상황에서 휴전이 그냥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결렬이 됐어요. 지금 중동 계속 전쟁 중입니다. 자, 그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거 종전될 사이즈가 전혀 안 나옵니다. 어, 홀리마켓도 아직 확실하게 종전될 분위기였으면은 이거 한 80% 정도 올라가면은 거의 저는 100% 확신을 할 것 같거든요. 80%. 80%까지 이 정도면 올라가면은 100% 확신을 할 것 같은데 아직 16%밖에 안 되고 11월 27일이면 내일인데 하루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 좀 변수가 생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은 당연히 끝내고는 싶겠는데 유럽에서 그걸 놓아주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그리고 이제 특히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상자 3만 명 수용할 수 있는 전상자라고 하면은 전사자가 아니고 전상자는 부상당한 사람. 3만 명 수용할 수 있도록 2026년 3월까지 병원들 좀 어, 늘리라고 이렇게 했죠. 전상자 수용 가능한 그 인원들을. 프랑스랑 영국은 유럽에서 최후방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랑 나토가 전쟁을 하게 됐을 때는 일단 1순위로 타겟을 받는 지역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 앞라인에 있는 폴란드나 루마니아가 당연히 먼저 이제 위협을 당할 수가 있고, 발트 3국이랑 지금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동맹이라고 하잖아요. 나토에는 포함이 안 됐어요, 우크라이나가.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은 동결 자산으로 지금 이제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러시아 동결 자산. 근데 이거는 의미하는 게 좀 이제 큰 게 뭐냐면,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국과 미국의 그 미중 전쟁이 마지막 그 피날레처럼 이제 다가왔을 때 이렇게 금융 자산들이 동결이 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많은 소수의 자본가들은 단순히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둘 것 같지는 않고 그게 이제 뭐 크립토의 스테이블 코인이 됐던 뭐 이미 골드를 바꿔놨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민코인이나 뭐 제트캐시처럼 새로운 자산군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뭐 당연히 미국
쪽 미중 전쟁에서 미국 편이면은 뭐 금융 제재를 당할 일은 없겠지만 어찌됐든 뭐 명분이 생기면은 이제 적국으로 하여금 그렇게 제재를 가하더라도 지금 합법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그 유럽 국가에서 이렇게 동결 자산으로 압박을 하는 것도 그 다음에 다가올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의 종전과 휴전을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아이러니하게 이제 유럽 국가들이 되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에 프랑스도 그렇고 주변 국가들이 전략적인 이제 방산 물자들을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을 맺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재정 상태가 지금 말이 아닌데 그냥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일단은 계약 맺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니, 우크라이나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 왜 주냐?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밀려버리면은 그 다음은 유럽 국가니까 어떻게 보면 샌드백 같은 거죠. 샌드백. 샌드백.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좀 대만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경우인 게 뭐냐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물자를 좀 구매하고 결제할 수 있는 돈이 있단 말이죠. 준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례를 보고서 방위비에 지출하는 것들을 앞으로 많이 늘려갈 거란 말이죠. 돈이 있어요. 돈이 많아요. 대만 같은 경우 TSMC가 거의 엔비디아랑 시가총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3전에 거의 한 3, 4배 정도 되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반도체 하나만으로도 대만 전체 국가를 살릴 정도로.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전쟁이 됐을 때는 좀 이제 다른 양상으로 나오게 될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근데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왜냐? 우크라이나가 밀려버리면 그 다음은 이제 유럽 다른 국가들이 될 거니까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그리고 발트 3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특히나 이제 러시아도 동맹국들이 좀 이제 대놓고 좀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뭐 당연히 벨라루스랑 러시아의 관계는 오랜 역사 속에서 좀 깊은 동맹 관계를 보여주기도 했고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해시에 이제 여기 붙어 있는 국가들은 친 러시아 쪽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이제 몽골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곳들 있죠. 어, 카자흐스탄은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의 채굴의 한 14% 정도 해시레이트를 차지하고 있죠. 러시아보다도 높은 채굴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비트코인을 계속 채굴을 할지 다른 곳으로 채굴하는 것들을 옮겨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높은 확률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패권을 가져간다라는 움직임이 어느 순간 바뀌었잖아요. 2022년부터. 떠오르는 그게 비트코인 2.0이 있기는 하네요. 솔직히 비트코인 2.0으로 다시 하드포크가 된다라기 보다도 약간의 로저비랑 우지안이라고 있거든요. 우지안 지안 따고 음, 그 오리지널 이제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로 이제 탄생한 비트코인 캐시 오히려 그쪽으로 이제 채굴장들이 비트코인 캐시로 해시레이트를 밀어줘가지고 약간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무너질 때 비트코인 캐시가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모습들은 일단 앞으로 차차 좀 이제 지켜볼 만한 것 같고. 자, 어쨌든 이제 우크라이나가 밀려버리면 다음 국가들이 전체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 유럽의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겠죠. 나토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지원들보다도 요즘에는 그냥 대놓고 이제 유럽에서 압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 또한 이제 명분이 쌓이고 있는 거죠. 러시아랑 이제 나토가 전쟁할 수 있는 명분이 하나씩 쌓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동결 정도만 했는데 이제는 뭐 동결 자산으로 대출도 실행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헝가리였나? 거기서 이제 대출을 실행한 애매해가지고 벨기에였나 헝가리였나 거기서 안 해주고 있죠. 아직은. 왜냐면 해주면은 러시아로부터 이제 보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솔직히 조금 지금은 좀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겨울이 다가오거든요. 겨울. 자, 겨울에 에너지들 있죠. 천연가스가 됐던 자원들 이런 것들을 유럽에서는 러시아산을 의존을 많이 한단 말이죠. 거의 100% 거진 한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거의 이제 의존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의존을 많이 한 상태에서 지금 동결 자산으로 압박을 하고 이런 상황들 다가오는 3차 세계대전에서는 단순히 뭐 이제 핵이나 미사일 같은 것들로 인한 포격으로 한 번에 그냥
사망하는 것보다도 간접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이제 다가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공급망이 차질이 생겨가지고 이제 물가가 갑자기 화폐 가치의 폭락으로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희귀해질 수도 있는 거고, 원래는 평상시에는 너무나도 과잉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비만 다이어트까지도 하죠. 먹는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된다. 먹을 게 너무 많아졌으니까. 예전에 엄청 먹을 게 없었던 시절과는 정말 극과 극으로 달라진 상황이죠. 너무 넘쳐나니까 이제는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약까지 먹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지금처럼 이제 에너지 관련된 이번 겨울은 굉장히 추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가 이제 비축된 것들이 없으면은 정말 추운 겨울들을 보낼 수도 있는 국가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뭐 동북아시아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배제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동남아시아는 뭐 괜찮긴 하겠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의 상황에서는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종전 휴전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폴리마켓에서 80% 정도 확률을 찍으면은 저는 확신을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뭔가 변수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27일까지 합의 시한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냥 좀 심각한 상황이죠, 이게.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증시가 잠깐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증시는 회복했는데 비트코인은 회복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형주들 있잖아요. 나스닥에. 테마주들은 지금 미리 하락한 거 아시죠? 알트코인처럼 하락하고 대형주들만 살짝 회복을 했고, 이거 반등 온 거 대형주들 이거 회복한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될 분위기니까, 27일 추수감사절 되기 전까지 종전될 분위기니까 이게 회복을 한 겁니다. 뭐 다른 뭐 실적 발표나 이런 영향도 있겠는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7일까지 딱 합의 시한이 딱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 안 되면 증시도 어떠한 모종의 이유로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나스닥이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못 올랐단 말이죠. 비트는 왜 못 올랐냐? 아니, 골드는 하락을 안 하고서 방어를 했네? 골드 원래 비트코인이었으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방어를 했잖아요. 자, 그리고 비트는 왜 이제 나스닥이 올라갔는데, 참 골 때린 게, 나스닥이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는데,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진다 이거야. 떨어질 때는. 근데 왜 반등할 때는 왜 가만히 있냐 이거죠. 원래였으면 나스닥 따라갈 거면 10만 달러 정도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모종의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뭐 S&P의 지수 반영이 좀 이제 거절이 된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겠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이거를 게임스탑의 GME처럼 쇼스퀴징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겠는데, 이건 이미 설거지 차트거든요. 설거지 차트. 여기서 비트코인까지 무너지면 MSTR의 미래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음. 거의 이제 회사가 돌아가는 대다수가 비트코인 홀드인데, 홀드 수익인데. 아이러니하게 이게 만약에 금융전쟁이 다가왔을 때 비트코인만 세력들이, 반대 세력들이 공략을 하면 돼요. 비트만 이제 만약에 폭락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미국에서 연쇄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들이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 채굴 기업도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블랙록이나 이런 엄청난 1위급 기관들에서는 큰 타격은 없을 겁니다. 비트가 이제 비트 쪽 이제 사업들이 전체 그 포트폴리오의 5%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이런 것들은 거의 100%이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죠. 비트마인도 마찬가지고, 비트마인도 이제 채굴 기업인데, 비트 채굴 기업인데 이더리움을 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겹쳐진 상황에서 지금부터가 굉장히 또 위험한데요. 자, 이제 나스닥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상승을 못한 게, 만약에 여기서 나스닥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나스닥이 꺾인다. 그럼 비트도 같이 꺾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꺾여요. 이거 하락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쨌든 불장 사이클의 차트는 깨졌어요. 저는 이 상승 사이클이 계속 연장되었던 이 파동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끝났고,
여기서 완벽한 끝났음에 대한 그런 피날레는요.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을 모아갈 단계가 아니에요, 절대. 이거 나스닥 떨어지면 비트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크립토가 앞으로의 먹을거리다 보니까 그냥 완전 판을 리셋시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그레이트 리셋. 그래서 비트가 떨어지면 여기서는 55,000달러까지 추가적으로 나스닥 하락할 때 같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떨어지고 비트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져요. 자, 근데 저는 그때쯤이 됐을 때는 비트는 이 정도면은 일단은 하락이 어느 정도 멈췄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쯤에는 고점 대비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아마 2차 하락을 위해서 어느 정도 파동의 시간들도 다시 모을 겁니다. DCA들은 이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할 거거든요. 다음 하락은 3차 세계대전입니다. WW3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3차 세계대전이 두 가지 사이클 있죠.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내일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재료는 노스코리아가 될 확률이 높고요. 이 재료는 러시아, 나토, 중국, 대만, 양안전쟁 3차 세계대전이라는 키워드가 이때는 붙을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2차적인 도발과 분쟁 같은 경우에는 3차 세계대전의 워딩이 붙진 않을 건데요. 이게 3차 세계대전의 명분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명분이다. 이게 시작의 명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되는 순간 명분이 될 수도 있어요. 최대한 미국에서는 억제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군사력을 좀 강화를 시키고.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도 그게 한쪽의 의견만 가는 게 아니고 아마 반반일 겁니다. 그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터지게 된다면 결국에 터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나스닥과 비트의 1차적인 그 이제 피날레적인 추가 하락의 재료가 될 가능성이 크고 본격적인 진짜 찐 재료 비트코인이 10K까지 떨어지는 그냥 완전 대폭락으로 되는 재료는 3차 세계대전이다. 한반도에서 2차적인 분쟁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건 3차 세계대전이라는 워딩이 안 붙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파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하락이 안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도 있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 재료가 이번에 실행된다면 골드도 반응을 할 거거든요. 골드 가격도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와서는 안 되는 건데 온다면은 계속 시뮬레이션 굴려드렸던 것들을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미 준비가 되셨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골드가 여기서 상승하고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나스닥 떨어지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이거는 높은 확률로 이 재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지도로 보시면 한반도의 2차적인 그 서해 5도에서의 분쟁이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확률이 그건 낮다라고 보고요. 어, 서울입니다. 서울. 자, 서해 5도. 자, 만약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많이 굴려봤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이게 왜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거일 수 있냐? 그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자산들이 몰려 있으면 자산들에 대한 가격이 타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는 2027년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먼저 이렇게 타격을 받게 되면 아마 여기 대만의 TSMC, 엔비디아랑 시가총액이 똑같거든요. 엔비디아가 시총이 1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화살을 여기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속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의지가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갈 거예요. 그 첫 번째 시작의 키를 노스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이 아니고 5년 전, 10년 전이 아니고 지금은요. 지금은.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환율 같은 것들도 방어를 잠깐 하고는 있는데 환율이 그냥 완전 곤두박질이 치겠죠. 얼마 전에 테더나 USDC 5천원 만원씩 한 번씩 찍히는 것처럼 왜 환율이 곤두박질 칠까요? 아니 도발과도 같은 엄청난 군사적인 그런 분쟁이 발생을 했는데 누가 한국의 KRW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달러를 바꾸던가 아니면은 빠르게 좀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을 빠르게 매도해가지고 달러 가지고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어.
그러다 보면 환율 방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미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까지 런치는 상황들이 나오는 게 바로 북한에서 지금 이제 도발을 한다라는 거죠. 군사적인 움직임, 회색지대 공격. 지금이 딱 그 적기라는 말이에요. 지금 모든 게 거의 포텐이 거의 게이지가 거의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트도 떨어져요, 당연히. 근데 달러 가격이 엄청 비싸지겠죠. 막 3,000원, 4,000원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USD KRW 이거 차트 한번 보세요. 차트 한번. 이거 폭발 직전이라니까요. 근데 그 재료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게 금융위기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한 예전에 IMF 때처럼 환율 방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뚫리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음. 이거는 환율 방어가 안 되는 금융위기가 아니고 지금 환율 방어를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KRW를 매도하고서 USD 달러 가지고 이제 런 하는 상황들이 다가올 수 있는 뭔가 재료가 터질 것 같단 말이죠. 그게 이제 노스 코리아고 지금 모든 게 다 이제 겹쳐져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의하시고 이번 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골드, 비트코인, 테더 가격도 잘 보시고요. 지금 환율이랑 테더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USDT KRW 가격들 잘 보시고요. 거래소들 요즘에는 이제 체크들 해두시죠. 여기 이제 실시간으로 돌아가니까 아 이게 갑자기 이게 급등하는 일이 있으면 뭔 일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뭐 주말에도 이거는 주말에도 테더 가격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게 달러랑 같은 건데 주말에도 움직이면 뭔가 좀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불장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고 생존과도 이제 생존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기간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어디 저희가 뭐 호주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코리안 아니겠습니까? 코리안뿐만 아니고 타이완, 코리안, 차이나, 재팬, 노스 코리안, 다 이제 포함이 되는 얘기겠지만, 필리핀까지. 자, 이번 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번 주 같다. 느낌이 와요. 이번 주 같아. 이번 주 같은데, 이번 주에 이제 KRW, 이거 USD로 외국인들이 팔고서 이제 빠져나가는 상황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12월 초중순, 그냥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이거는 꺾이지 않아요. 계속 빌드업은 계속 되고 있어요. 되고 지금 환율 방어가 안 되는 거는 외환 보유액이 부족하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까지도 KRW로 USD 바꿔가지고 나가는 상황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어지죠. 이게 이걸 루브라 차트랑 똑같아요. 루브라 루브라도 외환 보유액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대폭등을 했잖아. 이게 대폭락. 이때 보이시죠? 이때 루브라 그 USD 루브라 차트잖아요. 이게 올라가면 안 좋은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한 두 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원화로 따지면 1,500원인데 지금 1,480원이니까 그냥 1,500원이라 할게. 3,000원이 된 거예요. 3,000원이. 근데 러시아는 막았단 말이죠. 러시아는 어떻게 막았냐? 지금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압박을 하고 있는 이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 이런 것들 결제를 원래는 달러로 하는데 루블화로만 받아가지고 이게 회복이 됐어요. 순간적으로. 무기가 하나 있었단 말이죠. 지금 근데 우리 무기가 있나? 무기가 있을까? 없죠. 무기가 어떻게 있어요? 무기 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 도와주면 무기 있겠는데 지금 외교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완전 나뉘었잖아요. 지금 일본이랑 트럼프 진영은 일본이랑 지금 미국이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진영은 완전 엇갈린 상황에서 지금 뭐 이제 헬프를 할까요?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완전 필요하고 완전 구해달라고 그때서야 도와주지 않을까. 간절하게 헬프를 외칠 때.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닐 겁니다. 아마 체감을 하고서 그 뒤에서야 도와줄 것 같아요. 이 루브라가 이제 이렇게 된 거, 이거 원화 차트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원화 차트랑. 어. 이거 이렇게 되면 큰일이죠, 진짜. 일봉이다, 일봉. 야, 이게 진짜 지금 완전 적기긴 하네요, 이제 타이밍이. 음. 자, 이게 대폭등을 하는 거야, 이게. 대폭등.
근데 이거를 잠재울 수 있는 게 러시아는 루브라로 결제를 받아가지고 루브라의 수요가 생겨서 이게 환율이 잡힌 거거든요. 자, 이거 원화 차트로 비교를 해보면 3,000원 갔다가 3,000원 갔다가 1,200원 간 거예요. 1,200원. 그러니까 1,500원에서 3,000원 갔다가 1,200원으로 간 겁니다. 1,500원, 3,000원, 테더 가격이에요. 달러 가격. 1,500원, 3,000원, 1,200원. 근데 이거 잡았던 게 루브라로 결제를 받았기 때문에 과연 지금 한국에서 KRW만 받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걸 방어할 수 있는 게 있냐? 없습니다. 없어. 뭐가 있죠? 이거는 누군가의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필 타이밍이 미국에서 국채를 또 발행하네? 아니, 그 일본에서 역대급 신규 국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어, 국채 금리 사상 첫 역전. 어. 국채도 발행을 하고 국채 금리도 중국이랑 일본이 역전된 상황. 완전 지금 한반도를 두고서 진짜 완전 세력 싸움이죠. 한반도를 두고 일본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예상은 되긴 하는데 일단 이번 주 한번 지켜봅시다. 이번 주 한번 지켜보시고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른 불장 관점, 알트 불장 관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일단 그거는 뭐 나중에 뭐 적절할 때 오겠죠. 근데 일단 지금 한국뿐만 아니고 동북아시아 그게 먼저니까 그거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